네, 오늘은 그 문법 전체 흐름을 통으로 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부가 설명용으로 올리는 거고, 제가 이제 영상 하단에 그 블로그로 들어오는 링크를 따로 걸어 놓을 테니까,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형태소나 이런 되게 세부 내용을 강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짧게. 근데 문법 개념들을 이제 공부는 했지만 뭔가 개념이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이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문법을 했을 때 의문부터 강의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의문부터는 하진 않습니다. 보통 제가 하는 순서는요, 형태소랑 그리고 단어의 형성, 그리고 이제 품사 순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품사를 하고 이제 문장 성분순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의문과 의문의 변동, 그리고 발음법이나 맞춤법 규정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문법의 출발점은 형태소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자체가 통으로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우리의 형태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렇게 있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라는 개념도 있지만 문법 전체로 본다면 실질과 형식으로 나눈 것보다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형식 형태소에 대한 것 그리고 실질 형태소에 대한 것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형식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가 있습니다. 접사, 조사, 어미,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실질 형태소는 다른 말로 우리가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접사, 조사, 어미는 우리 국어 문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식 형태소 세 가지를 잘 배워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주어니, 명사니 하는 것들은 사실상 겉포장지이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실질 형태소인 어근과 그리고 형식 형태소인 접사, 조사, 어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형식 형태소 접사부터 얘기해보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문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 접사의 역할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사과라는 단어에 풋이라는 말을 붙여서 풋사과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이제 해봅시다. 요때 사용하는 이제 풋이 이 접사고요. 요때 우리는 이 풋사과를 사과와는 다른 새로운 단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접사라는 것은 늘 항상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조사와 어미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접사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역할만 언급해 볼게요. 조사와 어미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단어들의 묻거나 혹은 단어들을 활용해서 그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만드는 역할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위에서 새로 만든 풋사과를 문장 성분으로 사용하려면 조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풋사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어로 사용하려면요. 풋사과가라는 이제 우리가 주격 조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목적어로 사용하고 싶다면 풋사과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서술어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 풋사과이다 라는 이제 서술격 조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맛있다라는 의미를 들어가 볼게요. 맛있다라는 이제 우리가 형용사죠. 형용사 이 단어를 우리가 서술어로 사용하려면
이 달을 그대로 쓰면 되죠. 우리가 이때 이 달을 어미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 대신에 맛있는 사과라고 하려면 이 는이라는 걸 또 써줘야 돼요. 달을 는으로 바꿔주는 거죠. 즉 이제 어미라는 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이제 문장 성분을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할 때 이제 써야 되는 우리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가끔 학생들 보면 관형사와 관용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사실상 이제 관용어나 관형사의 개념을 암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사와 어미에 대한 학습 자체가 부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조금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 좀 삭제를 하고요. 우리 이제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품사라는 카테고리예요. 자, 그리고 품사는 분류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선 기능에 따른 이 5가지 분류부터 먼저 가르쳐요. 일단 하나씩 써본다면요. 이미 외우시고 있는 분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체언, 용언, 그리고 수식언, 그리고 독립언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조사입니다. 즉 이제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또 특이하게 단어로 취급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제 문법 요소라고 보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연결을 한번 지어 볼 건데요. 이 체언과 조사를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즉 간단히 말하면 체언은 이제 관계언과 늘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도 얘기했지만 주어를 만들거나 소수어를 만들거나 목적어를 만들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부사어, 관용어 등등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도 가능, 목적어도 가능, 보어도 가능, 서술어도 가능, 관용어도 가능, 그리고 부사어도 가능, 독립어도 가능하다. 부사어는 칸이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용언 같은 경우에도 어미랑 늘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미는 용언 그 자체에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용언과 어미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개념으로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언이라는 말은 서술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맛있다는 서술어로 쓰이지만 맛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관용어로 쓸 수 있어요. 즉 서술어가 관용어 역할을 하려면요. 어미가 적절하게 바뀌어야 되겠죠. 혹은 맛있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맛있게 먹었다라고 이제 는 대신에 게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부사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좀 색깔을 달리해서 좀 써보면요. 맛있다가 되고 관용어가 되려면 맛있는이 되고 부사어가 되려면 맛있게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품사를 배울 때 용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고 이것이 그 용언이 용언다울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의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문법 강의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점점 구체화될 텐데요. 계속 이어서 나중에 하나씩 들어보시면 문법의 전반적인 틀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인 포스터와 함께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